네, 이번 시간에는 가이드 2번 화면에 있는 컴포넌트들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버튼, 그 다음에 스핀, 체크박스가 있는데 우리가 버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교육 때 하루 종일 만졌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 버튼 컴포넌트는 우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따로 작성을 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이제 버튼의 뭐 차일드로 여러 가지 만나볼 거니까. 그리고 이 화면에서 우리가 스핀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작성해 볼 거예요. 스핀 컴포넌트는 최종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거고, 우리 이거 언제 봤었냐면 온라인 관련해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 온라인 관련해가지고 설명할 때 얘랑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사이의 간격을요, 제가 인터벌 값을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올리고 내려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던 거, 이게 스핀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드래그 해가지고 요 정도 사이즈로 지금 그린 건데 화면에서 받아오니까 당연히 텍스트는 보이고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겨져 있는 구조인지 안 보이지만 이 화면을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화면을 실행해가지고 대충 드래그해서 그렸을 법한 사이즈 주변 언저리 여기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올라가고 숫자가 내려가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차일드 셀렉터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지금 디자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스크롤바가 안 보였던 것처럼 디자인 보여줄게 지금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차일드 셀렉터의 그 구성이 달라진다거나 없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기본 교육된 기본적으로 껍데기 어떻게 생겼는지 봤지만 작성 같이 해봤지만 스핀은 아니니까 얘는 처음부터 한번 혼자 작성해 보실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생겼는지 구성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드래그해서 그리는 스핀이라는 컴포넌트 안에는 숫자를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고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내려가는 버튼이 있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량을 얼마인지 입력할 수 있는 요 편집창이 있는 구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런 차일드를 생각하셔가지고 요거 똑같이 보이도록 정렬 우선 신경 쓰지 마세요. 똑같이 보이도록 해가지고 작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 구성을 맵을요 뭐 확인해 보시면서 작업하셔도 되고 옆에다가 같이 띄워 놓을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해가 좀 더 수월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식사하시고 간단하게 작성 한번 해보시고 다 되셨으면 마찬가지로 표시 한번 해주십니다. 스핀이라고 하는 거 에딧 셀렉터부터 혼자 한번 추가해가지고 작성해보세요. 네. 지금 사실상 컬러를 완전히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특이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서 요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는 지금 시간 내에 작성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체크박스하고 밑에 라디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구조가 동일합니다.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얘네들은 우리 옆에 이제 클릭 여부로 결정하는 건데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우리 구성 잠깐 봤던 것처럼 아이콘으로 되어져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뭐 상태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연습할 수가 있는데 요거 있죠. 결합되는 구조로 보는 거, 이거는 체크박스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체크박스는요,
노멀부터 오버되면서 셀렉트 됐을 때까지 이 상태까지 다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체크박스하고 라디오라고 하는 컴포넌트 중에서는 대표로 체크박스를 지금 작성 한번 해보실게요. 이 체크박스는 이거 이제 작성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텍스트 영역하고 적절하게 계속 한 곳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간 너무 빡빡하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그래서 스핀부터 체크박스까지 작성된 거 전체 소스 한번 보면 보더하고 지금 백그라운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들. 제가 텍스트의 정렬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게 껴 있어서 내일 기능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컴포넌트 3번 하면은 그냥 우선 넘어갈 거예요. 4번으로 나눠보면 좀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라디오라던가 체크박스 2개 중에 대표로 체크박스를 해본 거고요. 밑에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어떠한 형태의 컴포넌트냐면 드랍다운의 형태의 컴포넌트예요. 버튼 누르면 리스트 보여주고 거기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 드랍다운. 그래서 이 드랍다운 형태로 되어져 있는 컴포넌트는 요거 다음에 있는 캘린더를 기준으로 설명할 겁니다. 캘린더를 전체 한번 다 작성해 보는 거로 구성을 한번 볼 거라서 우선은 이 3번, 4번 화면에서는 리스트 박스를 확인할 거예요. 리스트 박스. 자, 디자인은 확인하고 말 것도 없이 엄청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으로 인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요거 체크박스 뒤에 있는 녀석인데 이거를 한번 선택해가지고 화면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일드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나름 간단한 구조로 확인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리스트 박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려면 차일드의 개념을 완벽하게 보셔야 되는데 차일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보시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타일시트에서 그러니까 테마에서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나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로 얘를 다 디자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로 우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뭐 그려져 있든 지금 아니든 어찌됐건 간에 디자인이 하나도 없어서 다시 그려봐도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 형태를 한번 잡아줄 건데 이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요거 보더하고 백그라운드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껍데기. 그래서 리스트 박스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박스 컴포넌트에 내가 드래그해서 그래도 어디다가 그렸는지는 알 수 있게끔 보더하고 백그라운드의 속성 값을 한번 줘봅니다. 보더하고 백그라운드를 주고 화면에 가서 보면 적어도 이제 드래그해서 그린 게 어디다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리스트 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만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다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여지면 우리가 디자인을 확인하기가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이미 이 화면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져 있는지 좀 보이도록 이렇게 뭔가를 작업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렇게만 보여지는 껍데기만 보여지는 건데 이 값이 보이도록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 안에 텍스트 그러니까 항목들이 보여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텍스트에 대한 디자인을 변경해야 돼요. 뭐냐면 자세히 한번 보면 지금 뭐가 안 맞는지
텍스트도 지금 다 잘려가지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텍스트의 지금 바운다리, 영역이 하나도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야 뭐 폰트가 동일하게 보이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리스트로 봐야 되는 폰트의 컬러가 다른 색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파랑이다. 그린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폰트의 컬러는 폰트의 색은 컬러 속성이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 버튼처럼 그거 하나 그려가지고 그 디자인이 속성으로 다 제어되는 거라면 당연히 여기서 컬러를 조작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구조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구조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리스트 박스 껍데기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 텍스트 값에 대해서 작업하려고 하는 건 이 리스트 박스 안쪽에 있는 항목들이다. 그래서 이 리스트 박스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고 그 안에 이 집어넣어진 항목 하나하나가 아이템이란 이름으로 한 칸 한 칸 자리 잡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텍스트 에어리어처럼 여러 줄의 텍스트가 한 번에 입력되는 형태도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텍스트 속성에서 쓴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거는 이 하나하나의 항목이 아이템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자리 잡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폰트에 컬러를 변경해야 된다거나 글꼴을 바꿔야 된다거나 한다면 나는 누구로? 이 녀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템으로. 그래서 이 아이템으로 들어가 보면 리스트 박스 안에 구조니까 뭐가 된다? 차일드. 자, 차일드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편한 대로 접근하세요. 익스플로 창으로 해도 되고 여기 내비게이터 말씀드렸으니까 내비게이터로 차일드 뭘 보느냐? 리스트 박스 아이템이라는 것입니다. 리스트 박스 아이템이 여기 들어가는 하나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보더에다가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화면에서 어떻게 디자인이 표현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집어넣었던 거 항목 하나하나가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폰트라던가 지금 텍스트 잘려서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아이템 영역에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안 건드리면 아이템 하나하나당은 폰트 기준으로 텍스트가 이 높이가 정해지는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왼쪽 다른 건 우선 다 건너뛰고 텍스트가 왼쪽으로 너무 지금 딱 붙어져 있어서 내가 이거를 적절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띄워보고 싶으면 우리 당연히 속성 뭐 생각합니까? 안쪽에 여백을 주는 거기 때문에 헤딩을 생각하죠. 그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항목 영역이 이렇게 확보되어져 있는데 텍스트가 너무 딱 맞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템의 영역을 조금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여백을 줘가지고 조금 간격을 띄워주고 위아래로 딱 붙어 있으니까 위아래도 어떻게 여백을 줘서 간격을 유지하게. 그래서 이 아이템 하나의 높이가 어느 정도 크기는 확보가 돼가지고 뭐가 될 수 있도록 텍스트가 적절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아이템에 해당하는 부분의 다른 디자인은 거의 필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 뭐 필요한 거예요? 저 패딩이에요. 대신에 패딩 값을 쉽게 생각해서 왼쪽이 딱 붙어 있을까 이 개념이 아니라 공간을 확보해주는 속성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 8픽셀을 줘볼게요. 패딩을.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사방으로 8픽셀을 받아가지고 그 영역에 이렇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패딩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내가 아이템 하나의 높이를 하나하나 얼마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테마에서 제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컴포넌트마다 쫓아다니면서 값을 정해줘야 되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통일된 감이 없어질 수 있고 누락된다라고 하면 아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차일드인 아이템 속성에다가 패딩 값으로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패딩으로 조절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능 설명할 때 또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아이템 패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조가 바로 내가 리스트 박스에 컬러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차일드의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 차일드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처음부터 디자인이 다 보여지는 구조인가 아닌가 요거를 조금 생각하셔야지만 테마로 접근하셔가지고 차일드를 선택하는데도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라디오 리스트 박스 콤보라고 하는 이 화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대표적인 리스트 박스에 대해서 보셨는데 나머지들은 이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부터 해가지고는 기능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까지 해가지고 이 가이드면 첫 번째 장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다음 화면 캘린더로 넘어갈 건데 캘린더는요. 가이드 화면으로 보면 두 번째 장 첫 번째에 있는 게 캘린더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기 나와져 있는 거 대부분 다 작업해 볼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캘린더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된다. 접근해서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편집기에 대한 연습은 거의 대부분 해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캘린더입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 컴포넌트는 요거 드래그해서 그려가지고 지금 현재 디자인이 없으니 텍스트만 보여지는 건데 눌러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충 제가 드래그해서 그린 위치가 여기에요. 근데 가이드 보면 아시다시피 이쪽에 뭐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언저리에 대충 제가 눌러보면 이렇게 뜨는 거. 캘린더는 말 그대로 버튼 누르면 팝업이 떠서 내가 선택한 날짜를 보여주는 거. 그게 캘린더 컴포넌트인데 캘린더 컴포넌트를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드래그 해가지고 그렸을 때 나한테 보여주는 이 모습만 단순히 디자인한다는 게 아니라 요거 버튼 눌렀을 때 뜨는 요 밑에 팝업에 관련된 요 내용을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캘린더를 똑같이 그려볼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다 요거 밑에 있는 이 녀석을 지금 현재 텍스트만 보여지는 거에서 똑같이 한번 변경해 볼 거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요거 캘린더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도록 할 건데 이번에 캘린더는 텍스트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디자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할 거냐? 요 모습까지 할 겁니다. 아이고. 요거 밑에 있는 거는 푸시니까 푸시까지는 안 하고 요거 그룹핑 해가지고 작성해보는 거를 아직 안 해봐서 요거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캘린더 요거 텍스트까지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전체 말 그대로 똑같이 보이도록 이네이블 모습하고 오버하고 포커스 그룹핑 해가지고 작성하는 것까지 그리고 캘린더 같이 옆에다가 띄워놓을게요. 직접적으로 입력할 때는 내가 콤마라고 하는 구분자를 사용해가지고 작성하시는 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구분자까지 다 기억이 안 나시면 창에서 하시는 거는 오버하고 포커스일 때 한 번에 하는 거 이렇게 멀티 셀렉터 요게 그룹핑이죠. 요거로 불러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면 한 번에 될 거라는 거.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배웠던
기본 교육 때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었었던 그 문법들을 좀 골고루 한 번씩 다시 또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그룹핑에 관련된 거 나중에는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문법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창 이용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캘린더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에서 바로 한 단계만 봤었을 때 에디트 우리 여백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드랍 버튼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들지 않는 차일드가 보시는 것처럼 캘린더에 바로 차일드 들어가는 게 5개인데 에디트 해봤고 드랍 버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요 데이트 피커라는 거를 할 건데 그거 말고 이제 나머지 이름 길어져가지고 보여주는 거 2개가 있죠. 이거는 오늘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변경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차일드니까 요거는 우선 건너뛸 거예요. 모른 척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 데이트 피커를 할 건데 구조를 제가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그려서 보여드리지만 자꾸 그거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한 번만 봐볼게요. 다시 한번 캘린더의 구조를 보면 캘린더를 그렸을 때 버튼을 누르면 그쵸? 이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뜨고 그거에서 내가 날짜를 에디트 창에다가 그래서 캘린더에 이게 에디트가 되는 거고 캘린더를 그렸을 때 드랍 버튼 그리고 이 뜨는 팝업의 이름이 데이트 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보고 있는 녀석은 쉽게 생각하시면 요거 데이트 피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트 피커는 누구냐? 드랍 버튼 눌렀을 때 뜨는 이 팝업. 얘가 이제 데이트 피커라는 이름의 차일드로 우리가 디자인을 변경해 봐야 되는 녀석이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 데이트 피커도 아직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저렇게 텍스트만 딱 보여지는데 데이트 피커의 바운다리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바운다리를 표현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딱 떴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바운다리가 이것처럼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운다리 쳐서 배경하고 보더값 주는 걸로 데이트 피커 시작할게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시고 혹시라도 아직 덜 되신 거 있으면 찬찬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데이트 피커까지 해가지고 해오면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보여지도록 드랍 버튼 눌렀을 때 바운다리 이렇게 차게 보여지도록 여기까지 데이트 피커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 캘린더 마무리하고요. 제가 우선은 소스를 조금 키워 놓을게요. 보시고 보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2시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그때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